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는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만약 피고석에 앉은 게 사람이 아니라면요? 중세 유럽에서는 실제로 동물이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인이 붙었고 판결이 내려졌으며 때로는 형이 집행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세 가지 이야기는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전부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1386년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의 작은 마을 팔레스. 한 아기가 돼지에게 공격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대응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돼지를 그냥 잡아 죽이지 않았어요.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법 논리로는 간단했습니다. 살인은 범죄고 범죄에는 처벌이 따른다. 피고가 인간이든 짐승이든 원칙은 같았으니까요. 돼지는 정식으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처형 당일 이 돼지에게는 인간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마치 인간 범죄자처럼요. 황당하게 들리지만 이건 상징이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에게 처형이란 단순히 생명을 끊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적 질서를 회복하는 의식이었거든요. 그 의식에 짐승을 포함시키려면 짐승도 인간의 형식을 빌려야 했습니다. 실제로 팔레즈 마을 회계 기록에는 이날 의복 비용과 장갑값이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황당하지만 그만큼 진지했던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마법죄로 화형당한 수탉 사건입니다. 1474년 스위스 바젤. 한 수탉이 알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딱 한 번이 아니라 목격자들이 여럿 있을 만큼 명백한 일로 기록됩니다. 지금이라면 의학적 이상 현상으로 설명하고 넘어갈 일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달랐습니다. 수탉이 알을 낳는 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 마법, 악마와의 계약의 증거라고 봤습니다. 수탉은 마법행위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이 열렸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죠. 수탉은 그날 낳은 알과 함께 공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왜 알까지 같이 처형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바실리스크라는 전설 속 괴물이 수탉의 알에서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법정 싸움에서 승리한 쥐떼입니다. 1500년대 초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오탱, 마을의 보리밭이 쥐들에게 쑥대밭이 됩니다. 농부들은 교회 법정에 고소장을 냈고 쥐들은 정식으로 소환됐습니다. 그런데 쥐들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 법정에서 이건 문제였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패소를 의미했으니까요. 쥐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바르톨로메 드 샤스네였습니다. 훗날 프랑스 최고 법원 법관이 될 인물이죠. 그가 첫 번째로 꺼낸 논리는 이랬습니다. 소환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쥐들은 마을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소환장 한 장으로 어떻게 전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까? 법정은 이를 받아들여 소환을 재공고했습니다. 그래도 쥐들은 당연히 나오지 않았겠죠? 샤스네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쥐들이 출석하고 싶어도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 가는 길목마다 고양이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목숨을 걸고 오라는 겁니까? 실제로 법정은 이 주장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고 사실상 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샤스네는 이 변론으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동물 재판의 법리를 정리한 논문까지 남겼습니다. 희대의 법정 드라마였던 셈이죠. 세 사건 모두 우리 눈에는 황당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진지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이건 완벽하게 합리적인 일이었어요. 변호인을 세우고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중세 유럽은 돼지를 처형하고 쥐에게 변호사를 붙이고 수탉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어떤 시대의 법이든 어떤 시대의 상식이든 결국 그 시대가 믿는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식도 500년 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